자, 수요 수출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 수출이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죠. 누군가에게는 쉬울 수도 있지만, 보통 이 수요 수출이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파트 같은 경우, 뭐 자료 해석이라든지 응용 계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과정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시간은 길더라도 쉬울 수 있습니다만, 이 수요 수출이 같은 경우는 단박에 나와줘야 돼요. 딱 보고, 이 규칙이 뭐구나, 라는 것이 바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 수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수요 수출은 이렇습니다. 그 수요 수출을 딱 만나면 보통은 이래요. 문제가 쉬운 경우에는, 뭐 답이 금방 나오죠. 그쵸? 답이 금방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경우는 고민을 하다가, 얘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고, 잘 모르겠다 싶어서 답을 봐요. 근데 답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죠? 이거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또 봅니다. 또 보면은, 쉬운 건 또 풀어요. 근데 어려운 게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모르겠네? 라고 해서 답을 또 봅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실력이 약간은 향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 정도로 향상되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문제만 주구장창 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수요 수출 파트에서 그러니까 수열에 대한 어떠한 규칙성들이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됐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수요 수출이에서 요 수열 있잖아요. 이 수열이라는 것이 수의, 나열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순히 수를 쭉 나열해 놓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수열은 아니에요. 왜냐면 규칙성이 없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거리가 되려면 반드시 규칙이라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규칙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고 그 규칙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수요 수출 파트에 해당한다는 거죠. 됐죠? 자, 한번 보죠. 자, 다음 넘어가세요. 그 수열의 종류를 먼저 보실 건데 이 수열의 종류가 많습니다. 수열의 종류로는 뭐 등차, 등비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데 자,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수열 수출입 파트에서는 그냥 문제를 보고 얘가 이런 규칙이구나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내가 아는 것을 적용을 해본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실력의 향상이 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을 보실 건데 우선 등차 수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등차,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같은 수열, 이것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의를 좀 적어보면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같다 또는 차이가 일정하다. 그래서 등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을 좀 보시면 2, 5, 8, 11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죠.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저는 빵프로라고 해요. 너무 쉬워서. 예전에는 나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나올 가능성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규칙성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보시게 되면은 둘의 차이가 3입니다. 그 다음도 3이죠. 그 다음도 3.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요. 더하기 3. 일정한 수를 더해가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더하기 3이 돼야 되니까 14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등차 수열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등비 수열은 항과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항과 항 사이의 비가 일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과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하다, 항과 항 사이의 비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비가 일정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지? 자, 일단 이거는 문제를 좀 볼게요. 예시를 조금 보면은 3, 6, 12, 24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3과 6의 B는 1대 2죠. 그 다음 6과 12의 B도 1대 2죠. 그 다음 12와 24의 B도 1대 2입니다. 맞죠? 그래서 1대 2 이렇게 B가 일정한 수열, 요것을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곱하기 2. 일정한 수를 곱한다. 됐죠?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4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등차하고 등비 두 가지를 봤는데 등차, 등비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맞죠?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려운 건 없는데 등차, 등비를 제가 앞서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얘네들이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활용될 때 얘가 등차다, 얘가 등비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려면 설명을 해줘야 돼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개차 수열이에요. 이 개차 수열까지를 앞에 봤던 등차, 등비, 개차 수열까지를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기본 수열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기본 수열이라는 것은 단독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활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개차 수열까지를 기본 수열이라고 하고 앞에 있는 등차, 등비 같은 경우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한다면 개차 수열은 0까지는 아닙니다. 한 10% 정도 돼요. 개차 수열도 물어볼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최근 수험생 시험을 본 수험생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수열 문제는 항상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차 수열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고 나올 수는 있지만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됐죠? 그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차 수열이라는 게 뭐냐부터 좀 파악을 해보면 이 개차에서의 요 개자 있죠? 이 개자가 바로 계단의 개자예요. 계단이라는 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게 계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개차라는 게 뭐냐? 계단과 계단 사이의 차이. 이것을 개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개차. 한광 사이의 차이. 계단과 계단 사이의 차이. 요 차이가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됐죠? 자, 그래서 개차 수열을 이제 어떻게 말씀을 좀 드리냐?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수열이다. 항, 사이의 차, 이가, 수, 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해서 등차였던 거고 개차 수열은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어떤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개차가 수열을 이룬다. 개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요것도 간단한 예를 조금 볼게요. 3, 5, 8, 12, 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3, 5, 8, 12, 17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항과 항 사이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즉 등차 수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히 6, 23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보는 것이 개차 수열이고 제가 여기에 쓰지는 않았는데 용어도 따로 있진 않지만 개비 수열이라고 있다고 해볼게요. 개비. 이건 뭐냐면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수를 곱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2 하고 여기가 3이에요. 그 다음이 5. 자, 그 다음이 9. 그 다음이 17. 이렇게 가는 형태.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는 1이거든요. 여기는 2죠. 여기는 4입니다. 여기는 8이에요. 그죠?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등비 수열이 곱하는 형태였으니까 여기서는 개비 수열을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실제로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개차 수열은 이렇게 되는 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등차인 거 봤고 그 다음에 곱하는 형태만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어떤 다른 수열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1, 2,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31 이렇게 보시게 되면 차이가 얼마예요? 1, 4, 9, 16 뭐죠? 자연수의 제곱이죠.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차, 전체적으로 다 개차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계차 수열부터는 좀 다른 얘기예요. 2계차 수열부터는. 왜냐면 2계차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개차의 개차. 개차를 일단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개차를 해요. 다시 해갖고 그 개차의 개차가 수열을 이루는 경우. 그것을 2계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계차 수열은 간단하게 개차의 개차가 수열이다. 개차의 개차 수열이라고 할까요? 그럼 뭐 3계차 수열도 나올 수 있겠죠. 4계차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거기까지 가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계차 수열까지는 좀 봐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계차 수열의 예를 조금 보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은 앞에 봤던 우리가 기본 수열 같은 경우는 한과 항 사이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규칙성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일단은 한번 볼게요. 차이가 2예요. 물론 더하기 2일 수도 있고 곱하기 2일 수도 있죠. 그죠? 써볼까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4하고 7 같은 경우는 더하기 3일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은 여기가 더하기 6이죠. 그 다음은 더하기 9.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2, 3, 6, 9 이건 수열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리고 나서 봤습니다. 1, 3. 자, 그 다음에 9가 아니라 11이네요. 11. 죄송합니다. 9가 아니라 11이었어요. 11. 자, 11. 그럼 여기가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1, 3, 5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차의 개차가 수열을 이룬다. 2계차 수열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서 더하기 7이 돼갖고 18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값이 42 이렇게 가는 것이 2계차 수열입니다. 물론 2계차 수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더하기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곱하기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됐죠? 그 부분까지 뭐 나중에 문제 풀어드릴 때 다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 부분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건너뛰기 수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너뛰기. 이 건너뛰기 수열이라는 것은 일단 이래요. 그 한과 항 사이의 차이를 봐요. 그죠? 한과 항 사이의 차이를 딱 봤을 때 얘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건너뛰기 같은 경우는 한과 항 사이의 규칙성이 딱 봤는데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속하는 항 사이의 규칙성이 아니라 건너뛰는 형태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건너뛰기 같은 경우는 건너뛰어 수열이다. 용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단어 그대로기 때문에 따로 정의를 적어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이런 거예요. 보시게 되면 이거는 시작은 좋거든요. 1, 2, 3, 4, 5 기분 좋게 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습니다. 1, 등차 수열인데? 여기가 3이에요.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건너뛰어 보는 거죠.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더하기 2, 더하기 2의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2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요 다음 걸 보니까 더하기 4. 얘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2였던 거예요. 곱하기. 그죠? 곱하기 2, 곱하기 2. 됐죠? 하지만 얘는 곱하기 2인 건 상관없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더하기 2가 돼서 얘는 7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근데 이 건너뛰기 수열을 조금 잘못 알고 계시거나 간혹 시중 문제집에 잘못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건너뛰기 수열이라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이 수열 안에 하나의 그 수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두 개의 수열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는 수열인데 하나는 수열이 안 된다? 그럼 이건 건너뛰기가 아닌 거예요. 헛다리 짚은 겁니다. 다시 무슨 얘기냐면 지금 1, 3, 5, 7 이렇게 등차 수열이 하나 있고 2, 4, 8 뒤에 써있지는 않지만 16 이렇게 곱하기 2가 진행되는 등비 수열이 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열 자체가 건너뛰기가 되려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수열 각각이 모두 수열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는 되는데 하나는 안 된다? 근데 그건 건너뛰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잘못 짚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보시면 반복 형태와 사칙 연산의 혼합 형태가 있거든요. 이 반복 형태하고 사칙 연산 혼합 형태 같은 경우는 중요합니다. 특히나 얘가 중요해요. 이 반복 형태가 중요합니다. 반복 형태. 반복 형태가 중요합니다. 발표 좀 해볼게요. 반복 형태. 왜냐면 반복 형태는 꽤 나와요. 실제로도.
꽤 나오기 때문에 반복 형태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반복 형태는 뭐냐면은 쉽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차가 반복되는 수열이다. 물론 말을 퉁쳐서 개차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개차가 아니라 곱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갭이 곱하는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차가 반복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값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 것을 반복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조금 볼게요. 예를 좀 보면 2, 4, 6, 12,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딱 보면 일단은 2, 4로 간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돼요? 더하기 2 아니면 곱하기 2겠다 싶은 거예요. 그럼 모르죠, 일단은. 그 다음 봤더니 이거는 곱하기 2분의 3일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지저분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더하기 2일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 기분 좋아요. 등차 수열이네? 근데 갑자기 여기서 더하기 6이 됩니다. 물론 곱하기 2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을 봤더니 더하기입니다. 그러면 수열이라는 것은 규칙이 일정해야 돼요. 그죠? 여러 개의 규칙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규칙이 연속적이어야 됩니다. 여기엔 이렇게 적용되고 저기엔 저렇게 적용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일정하게 어떤 형태를 이루면서 가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정 형태로 갈 수 있는 것은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갈 차례는 곱하기 2, 28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복 형태는 꽤 나와요. 선생님, 요거 그러면 이거 건너뛰기 아니에요? 건너뛰기일까요? 볼게요. 자, 더하기 4. 그 다음에 건너뛰어 볼게요. 더하기 8. 그 다음 거는 이제 더하기 2죠? 그죠? 요, 그 다음 건 더하기 2가 돼야 되잖아요.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가니까. 자, 더하기 2를 하면 30이 돼요, 30. 그럼 보세요. 2에서 6 가는 거 4. 6에서 가는 거 더하기 8. 여기서 보니까 16.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뭘 의미하는 거예요? 4, 8, 16. 더하기 4, 더하기 8이 아니라 곱하기, 곱하기. 뭐가 되는 거죠? 등비수열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복 형태는 일단 기본적으로 건너뛰기의 어떤 같은 부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너뛰기의 일종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너뛰기 이후에도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개차가 반복되는 형태 꽤 중요하고 시험에도 곧잘 나와요. 곧잘 나온다. 근데 이 규칙성이 지금 곱하기, 더하기 이렇게 좀 단순한데 이 규칙성이 더러울 수 있어요. 더러울 수 있습니다. 그게 더럽다면은 반복 형태는 최고 난도가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칙연산의 혼합 형태는 그 개차가 반복된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 달라요. 결이 조금 다른데 사칙연산 혼합 형태라는 것은 사칙연산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칙연산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잖아요. 요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만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9, 18, 24, 6 여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얘하고 얘는 1이겠죠. 됐죠? 얘하고 얘는 뭐 물론 곱하기 5분의 4, 또 0.8 곱했다. 나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더러운 숫자는 안 쓴다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갔던 거는 곱하기 3. 자, 이렇게 가는 거는 나누기 4죠. 됐죠? 그 다음에 올만한 게 뭐가 있느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 다 썼네요. 그 다음 올 수 있는 것은 더하기 5, 11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빼기 6차례잖아요. 그러니까 5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7, 35가 와야 돼요. 뭐 점점점 이렇게 갈 겁니다. 됐죠? 사칙연산의 혼합 형태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한과 항 사이의 차이 또는 한과 항 사이의 비가 어떤 특정한 값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 반복 형태라고 하든지 개체 수열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특징이 조금 달라요, 결이. 어떤 결이 다르냐면 여기 연산 기호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것들을 제외한다면 1, 2, 3, 4, 5, 6, 7 이렇게 이런 패턴을 보여요. 일정한 패턴. 그렇기 때문에 연산은 바뀌는데 숫자는 어떤 수열을 이루는 형태. 자, 요것을 사칙연산의 혼합 형태라고 하고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요것도 잘 못 찾아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유형을 또 구분을 좀 해봤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이제 제가 구분 드리는 것 중에 피보나치 수열부터는 일종의 특수 수열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이 피보나치 수열부터는 왜 특수 수열이냐?
결과적으로 좀 보자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항과 항 사이의 어떤 규칙성, 그러니까 연속하는 두 항 사이의 어떤 관계를 본다든지 그게 안 되면 건너뛰어 본다든지 했던 패턴입니다. 그죠? 근데 피보나치부터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특수수열이라고 해서 이걸 외우고 있어야만 알 수 있는 파트예요. 그것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제가 여기서부터 피보나치 수열부터는 특수수열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죠? 자, 일단은 피보나치 수열이다라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있는 두 항의 합이 다음 항이 되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식으로 조금 정리하자면 an 플러스 1 더하기 an 또는 뭐 an 플러스 1 그러니까 연속하는 두 항이에요.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이렇게 더하게 되면 n 플러스 2번째 항 그 다음 항이 된다. 자, 요것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고 자, 뭐 간단한 예를 조금 들어보자면은 2, 3, 5, 8, 13 이렇게 가는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이렇죠. 2, 3, 5, 8, 13 같은 경우는 여기 더하기 1, 2, 3, 6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1, 2, 3, 6까지는 괜찮았는데 3까지는 괜찮았는데 6이 됩니다.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연속하는 항들을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더하면 5가 되죠? 더하면 8이 되고요. 이렇게 더하면 13이 되고 이렇게 더한 게 다음에 와야 된다. 이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의 활용 파트입니다. 피보나치 수열 자체는 그냥 딱 보면은 금방 알아요. 이거 뭐 어려운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피보나치 수열의 활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곱입니다. 곱. 이 곱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보자면 좀 더 활용이 될 수 있지만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을 곱한 게 그 다음 항이 되는 형태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활용이라고 했죠.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한번 문제를 좀 볼게요. 자, 개수가 적어요. 2, 3, 68. 개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자, 개수가 적은데 우리 시험에서 보면은 개수를 좀 적게 줘요. 일부러인지 아니면 골탕 먹이려고. 골탕 먹이는 것도 일부러죠. 그렇게 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 저는 보통 수열은 최소 5개의 항은 줘야 돼요. 피보나치까지 포함해서. 근데 4개만 주는 경우가 있다 해서도 짓궂게 4개 드렸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런 거죠. 여기는 1, 3, 12 이상이에요. 그죠? 근데 얘하고 얘를 곱하게 되면 얼마예요? 2, 3은 6, 3, 6, 18. 그죠? 그럼 6하고 18하고 곱한 값이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6하고 18하고 곱하게 되면 108이에요. 108. 되죠? 108.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은 108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보죠. 이어서 피보나치 수열 활용 3개, 활용 합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아니지만 자, 이 부분 이게 조금 중요해요. 피보나치라면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물론 뭐 다 중요해요. 다 보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피보나치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다더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 좀 보면 이 활용 3개짜리라는 것은 기존에 2개 가지고 한 거예요. 더하기를 했던 곱하기를 했던. 근데 이 3개짜리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 3개 항 있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3개 항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더해서 이렇게 다음 항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뭐 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곱하는 거 너무 지저분하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다음 항이 돼서 나온다. 요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활용 두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문제를 조금 보시면 간단해요. 사실 문제 자체는. 보면은 2, 3, 4, 9, 16, 19인데 29인데 자, 요렇게 더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더한 게 9가 되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3개를 더했다. 16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3개를 더했다. 그러면은 29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더했다. 그러면은 25, 29, 54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3개를 더하는 형태. 근데 제가 요거는 따로 별표를 안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2개를 더하나 3개를 더하나 제가 봤을 땐 유추해요.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은 얘기인데 굳이 3개로 갖게 했느냐.
물론 이제 우리 시험은 유치하게도 나옵니다. 유치하게 나오긴 하지만. 자, 그 다음, 피보나치 수열 활용. 세 번째. 바로 합입니다. 합인데, 이 합이라는 건 뭐냐면, 식으로 조금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A, N. AN까지. 자, 그래서 A1, A2, A3. 쭉 더해요. AN까지. 그걸 다 더한 거를 다음 항으로 보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 항이 앞에 있는 걸 다 더한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피보나치를 활용하려면 여기 정도까지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조금 보자면, 자, 25, 7, 14, 28인데 여기서 2, 5 더하면 얼마예요? 7이죠. 그 다음에 5하고 7 더한 건 10인데 아니에요. 요렇게 다 더한 게 14죠. 됐죠? 그 다음에 요렇게 다 더한 게 28이다. 됐죠? 여기까지 더한 게. 그럼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것은 얘를 다 더해야 되니까 56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서 다 더한 형태입니다. 근데 보세요. 요건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은, 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처음은 아닌데 이 둘은 아니에요. 이 둘은 아닌데 요 다음부터 보시게 되면은 등비 수열이 돼요. 그냥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잘 보세요. 얘네 둘을 더한 게 그 다음에 오잖아요. 그 얘기는 2하고 5하고 더한 게 7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의 2배가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여기까지가 14기 때문에 14가 된 거잖아요. 그 얘하고 얘를 더한 게 다음 항, 즉 2배가 된 겁니다. 역시 다음도 2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에서 모두 다 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등비 수열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군수열입니다. 군수열. 이 군수열 파트부터는 좀 결론에 치닫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군수열도 제가 종류를 좀 여러 가지로 잡았어요. 종류를 여러 가지로 잡았는데, 첫 번째는 간단한 군수열입니다. 저는 간단한 군수열이라고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군수열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이 군수열이 항의 개수가 어떤 수열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항의 개수가 수열을 이룬다. 즉 군이라는 게 묶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묶음이 수열인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군수열도 결과적으로 묶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묶음 자체에 들어가는 항들이 일정하냐 아니면 항의 개수가 변하느냐 이건데, 항의 개수가 일정한 게 더 어렵고 변하는 게 더 쉬워요. 그거는 제가 예를 들어드려서 보여드리는 내용을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건데, 군수열이라는 것은 묶음의 수열입니다. 군수열 자체는 묶음 수열이에요. 묶음 수열. 묶음이 규칙이 있는 수열입니다. 묶음 자체가.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간단한 거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걸 보여드리는 거고, 보시게 되면은 1, 2, 1, 2, 3 이렇게 가죠. 그렇죠? 1, 2, 1, 2, 3, 1, 2, 3, 4, 1, 2, 3, 4, 5 이렇게 가는 거예요. 패턴 자체가. 근데 이게 묶어보면요. 이렇게 돼요. 1, 1, 2, 1, 2, 3, 1, 2, 3, 4. 그러니까 3, 4가 와야 돼요. 그 다음은 1, 2, 3, 4, 5. 이렇게 가겠죠. 점점점점. 이렇게 가는 게 쉬운 군수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묶음이 규칙이고, 보시게 되면은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개수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도 막 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변합니다. 개수가 등차 수열 이루든지 등비 수열 이루든지 등등등.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묶음 안에 있는 규칙성이 중요해요. 보세요. 1, 1, 2, 1, 2, 3, 1, 2, 3, 4. 묶음 안에가 등차 수열이죠. 그죠? 자연수를 나열한 거이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간에 규칙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그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있는 값도 3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게 첫 번째 군수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수열, 순서쌍 수열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순서쌍이라는 것은 쌍. 두 개예요, 두 개. 두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순서쌍 수열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묶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두 수, 순서쌍은 두 개입니다. 두 수 사이의 관계가 수열인 거예요. 묶음 안에 있는 각각의 수들, 묶음끼리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묶음 안에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보면서 가는 거죠. 일단은 순서쌍 수열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 규칙,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로 보통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봐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약수의 개수, 약수 개수, 나머지 등등등 이 관계를 보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조금 들어볼게요. 자, 순서상 수열에서 보시면은 11, 22, 32, 43 이러면 뭔 소리지 이렇게 돼요. 근데 이 11, 22, 33 요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요 앞에 있는 수하고 뒤에 있는 수 얘네들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그죠? 2도 모르겠어요. 3, 3이면 참 좋을 텐데 3, 2예요. 4, 3이다. 그 뭐냐? 바로 1의 약수가 하나, 2의 약수가 둘, 3의 약수가 둘, 4의 약수가 3개, 1, 2, 4. 5의 약수는 몇 개냐? 2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뭐가 있냐면은, 제가 따로 이거를 파트를 나눠서 하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소수 있잖아요, 소수. 소수가 뭐예요? 보통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정의도 이렇게 나오는데,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 이걸 소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억을 하면 어려워요. 그렇게 기억하면. 그럼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 그냥 약수가 2개인 수. 왜냐면요, 제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되나?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소수를 1부터 얘기하더라고요. 1부터. 1은 소수가 아니죠. 왜냐면 약수가 2개인 수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리가 나쁘다 그게 아니라 이거를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라고 하고 평소엔 안 쓰니까 모르다가 소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본 거죠.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 그러니까 1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소수는 약수가 2개인 수다.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 3, 5, 7 좀 적어드릴까요? 자, 적어드리면은 소수는 좀 알 필요가 있어서 2, 3, 5, 7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한 자리수 11, 13, 17, 19 그 다음에 23, 29 요 10개 정도는 좀 외워주세요. 시중 문제집 보면은 50 이하의 소수 막 얘기하는데 요거는 그냥 관심을 갖고 보세요. 적어드려볼까요? 31 안 할게요. 됐죠? 그러니까 이건 관심 있게 보시고 일단은 무조건 여기까지 보시라고. 왜냐면 소수는 활용도가 좀 있어요. 근데 지저분하게 막 큰 수 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큰 수 가지고 하면 쓰레기지 이러면. 맞죠? 그래서 29 정도까지는 보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보죠. 순서상 수열 다음에 이제 세계항짜리예요. 세계항. 세계항부터는 어려워요. 세계항부터는. 왜냐면 일단은 세계항 자체부터 좀 먼저 보시면 그 구조,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좀 특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어떻게 주어지는지 간에 다 군수열. 3개짜리입니다. 됐죠? 근데 이 3개짜리는 일단 어떻게 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군수열 3개짜리는 이거예요. 보세요. 자, A, B, C라고 할게요. 이렇게. A, B, C라고 하고 A, B, C 세 수 중에 두 수로 정확하게는 두 수로라기보다는 두 수의 연산의 결과가 두 수의 연산의 결과가 나머지 수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수가 되는 수열이고요. 얘도 당연히 군수열이기 때문에 묶음이 여러 개가 등장하는데 보통 이제 2개가 등장하고 나머지 하나에서 물어봅니다. 하나가 딴 안 되니까 최소 2개를 줘요. 3개까지는 안 주고 2개를 줍니다. 그래서 두 수의 연산의 결과가 나머지 수가 되는 수열이에요.
그럼 보시게 되면은 연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떠올릴 수 있는 게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칙 연산 있고요. 사칙 연산만 있는 거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많이 놓치시는데 지수, 거듭 제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2, 5, 2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다른 예 하나만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2는 밑으로 가고요. 뒤에 있는 2는 지수로 가요. 이렇게. 그죠? 그럼 4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갖고 가운데 수를 만든다. 이렇게 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군수열 중에는. 그럼 다음에 이렇게 나왔다. 3, 10, 2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의 제곱에다가 1을 더했다. 10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규칙만 있으면 다 수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군수열 3개짜리는 끝판왕은 아니고 끝판왕 바로 전에 있는 뭐 전판왕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열 3개짜리도 쉽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1, 2, 3이에요. 보기가 좋죠? 2, 5, 8이야. 뭐지? 싶어요. 뭐지? 이거 보면은 1, 1, 3, 3. 선택지를 봐야 돼요. 선택지를. 자, 요것도 3이고 3이다. 그럼 여기가 10이 되겠죠? 됐죠? 자, 요거 간단한 문제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는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 얘하고 평균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얘다. 얘하고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얘다. 얘하고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얘다. 됐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얘는 아니에요. 1 더하기 2는 3이다? 2 더하기 5는 8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보는 형태가 또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조금 귀찮은 형태로 먼저 좀 보시자면 2, 3, 2가 있어요. 2, 3, 2. 3, 8,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2하고 2를 더해서 1을 뺐다? 가능하죠. 근데 3하고 2를 더해서 1을 빼면 4예요, 4. 8이 아니라. 맞죠? 그럼 얘는 아닌 거야. 다른 것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연산 중에 가장 찾기 힘든 게 익숙하지 않으면 거듭 제곱이 안 되거든요. 앞에 있는 2와 뒤에 있는 2에서 앞에 있는 2는 밑으로 가고 뒤에 있는 2는 지수로 갑니다. 거기다 1 뺀 게 3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의 제곱에다가 1 뺀 게 8이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 값은 4의 세제곱에다가 1을 뺀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4의 세제곱은 64, 1 뺐으니까 63이 돼야죠. 그쵸?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끝판왕의 바로 전 정도가 된다. 어렵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자, 이제 끝판왕에 왔어요. 수열 중에 가장 어려운 형태. 끝판왕입니다. 자, 2개 이상의 연산이 들어가는 수열이에요. 어려워요, 이건 실제로도. 자, 그래서 2개 이상의 연산이 들어간 수열이다. 자, 그러면은 뭐냐면 2개 이상이라고 사실 돼 있긴 해요. 사실 2개 이상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2개 연산이에요. 왜냐면 3개면 못 찾아요. 3개면 못 찾습니다. 그래서 2개의 연산이 들어간 수열, 요것을 새로운 수가 추가되는 형태라고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새로운 수가 추가되는 형태. 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매우. 근데 어렵지 않지 않아요. 이 말 좀 잘못했는데, 어려워요. 새로운 수가 추가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연산이 기존에는 어찌됐건 간에 하나씩이에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근데 요거는 연산이 2개 이상, 정확하게는 2개가 들어간다. 자,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인지. 간단한 걸 좀 보자면, 자, 일단은 3, 4, 7, 14, 29 이렇게 갑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일단은 더하기 1인가? 더하기 3인가? 더하기 7이에요. 뭐지? 더하기 15입니다.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앞에서 2개차를 했었잖아요. 이게 하면 이게 더하기 2죠. 이렇게 하면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더하기 8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더하기 16.
맞죠? 그래서 31을 더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값은 60이구나.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요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요것도 괜찮은데 이게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가능하긴 하지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수가 추가된 형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맞냐, 이제 그걸 좀 봐야 되겠죠. 됐죠? 자, 새로운 수가 추가된 형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산이 몇 개가 들어간다고요? 2개. 2개 이상. 2개 이상. 근데 2개가 들어간다. 자, 그럼 어떻게 가냐? 보통은 작은 수로는 작은 수로는 특징이 잘 안 보여요. 큰 수 기준으로 본다면 얘가 2배에다가 1을 더한 값이죠. 그 봤더니 얘가 2배에다 1을 뺀 거예요. 2배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2배에다 1을 뺀 거죠. 그 얘는 2배에다 2 뺀 거예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 보면은 얘가 2배에다가 2 뺀 거고 얘가 2배에다가 얘가 2배 한 거죠. 2배에다 1 뺀 거죠. 1 뺀 거. 맞죠? 2배에다 1 뺀 거. 요게 2배고 요게 2배에다 1 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것은 2배에다 2를 더해라. 맞아요? 그래서 2배 하면 58 더하기 2 하니까 60이다. 이렇게 가는 형태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런 형태가 있다. 그래서 연산이 2개가 들어간다. 근데 요거는 신사적이다. 왜 신사적이냐? 그래도 하나는 고정시켰잖아요. 맞죠? 근데 요 다음 건 보세요. 요 다음 거는 비신사적이에요. 왜 비신사적이냐면은 연산이 2개가 들어가는 거는 공통이지만 연산 하나가 고정되지 않고 둘 다 바뀝니다. 자, 보세요. 요거. 자, 일단 이계철 한번 해볼게요. 1, 4, 18. 자, 얘가 96인가요? 96이죠. 자, 그 다음 봤어요. 3, 14, 78이네요. 모르겠어요. 일단 이계차 수열은 아닌 것 같죠. 그쵸? 규칙이 안 보여요. 5 곱하면은 70인데? 그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안 됐다라는 거 하나 알았어요. 안 됐다는 거 하나 알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연산이 2개가 들어간다. 그럼 잘 보세요. 요거는 발견하기 좀 많이 어려운데, 그래서 얘가 진정한 끝판왕이기도 하고, 그 뭐냐면 얘가, 놀라지 마세요. 요거. 곱하기 2 더하기 1인 거예요. 그러면 0에다 곱하기 1을 하면 0이죠? 거기다 1 더했으니까 1인 거예요. 얘는 뭐예요? 곱하기 3 더하기 2인 거예요. 그 5 나오잖아요. 그 얘는 뭐예요? 곱하기 4 더하기 3. 맞죠? 그 얘는 뭐가 나와야 되죠? 곱하기 5 더하기 4. 119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순서대로 가자면 곱하기 6 더하기 5입니다.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119, 6 곱하면 660에다가 6, 9, 54. 거기다 5를 더했네요. 719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값이 719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보는 거. 얘가 수열에서의 진정한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숨 막히죠? 자, 그 다음은 좀 다른 얘기. 문자 수열이에요. 이 문자 수열이 이 수열 이론 파트에서 마지막 내용인데, 이 문자 수열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은 것은 아니고, 앞에 있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숫자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자로 바꿔서 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치환해서 가는 형태고, 기본은 일자형 수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수열은 기본적으로 문자를 숫자로 바꿔줄 수만 있다면 그냥 일자형 수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자 수열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요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은 제가 나름, 특허를 냈어요. 물론 특허 심사를 거치거나 한 건 아니고, 제가 만든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제 에듀윌 책에다가 요걸 넣었을 때, 돌아왔어요. 검수하는데 잘못 썼다. 다시 똑바로 표를 보내달라. 표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제가 다시 보냈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이 알파벳이나 자음, 모음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알파벳이 몇 번째 알파벳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잘 몰라요. 그죠? 예를 들어서 M이 몇 번째 알파벳이죠? 그러면 해봐야 돼. A, B, C, D, E, F, G, H, I, J, K, L, M. 13번째다? 근데 이게 하나면 괜찮은데 여러 개예요. 여러 개면 이걸 언제 하고 있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파벳은 기본적으로 꿰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기준이 되는 것들을 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EJ, OT, Y가 되는 겁니다.
EJ, OTY. 얘네가 이제 5번째, 10번째, 15번째, 20번째, 25번째거든요. 그럼 제가 앞에서 M 이랬잖아요. M. 그죠? 이 M이 뭐예요? M. M은 MN5잖아요. 그러니까 5가 15니까 M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K. K는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A, B, C. 이게 아니라 J, K. 11번째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알파벳 EJ, OTY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자음. 자음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요걸 얘기하는 건데. 자, 이제 기억, 니은 이렇게 하면 좀 딱딱하니까 모음 R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자음은 마차. 5번째, 10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차예요. 자, 그 다음 모이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에서 오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알파벳은 26개가 있죠? 26번째가 Z예요. 근데 26번,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26이 끝인 수열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더 확장될 수도 있잖아요, 숫자가. 그럼 그 다음 거는 이렇게 27번째는 A다. 순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음 같은 경우는 14번째가 히읗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5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15번째는 기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음 같은 건 10개거든요. 그러니까 11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J, OTY, 마차, OE 이렇게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됐어요. 보시고 자, 간단하게 좀 문제라기보단 예제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제 한번 2개 띄워보죠. 자, 보시면 E, G, J, N 간단한 거 넣어봤는데 E가 뭐였어요? E, 5죠. 그 다음에 E, F, G 7이죠? J는 10이고요. N은 뭐예요? 14예요. 저는 EJ, OTY 뿐만 아니라 이 문자 수열을 매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저는 이제는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지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어때요? 안 외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게 되면은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개차 수열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것은 더하기 5가 돼야 되니까 19에 해당하는 것이 와야 되고요. EJOT, T가 20이에요? ST예요. 빠르다라는 거 분명히 느껴지시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예제에서는 S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숫자를 써보죠. 자, B, JK, F는 6입니다. M은 13이고요. R은 얼마예요? 18이에요. O는 얼마예요? 15.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연속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너뛰어보는 거죠. 봤더니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54에 해당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머지도 수열이 돼야 돼요. 더하기 되네요. 그렇다면은 54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고, 알파벳은 26개잖아요. 됐죠? 26번 2번 돌아요. 52죠. 54라는 숫자는 26번을 2번 하고 2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값은 B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수열의 종류를 좀 살펴봤어요. 수열의 종류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수험이라는 것 자체는 단순히 문제만 풀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라기보다 배경 지식, 이론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걸 끄집어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못 봤던 거는, 못 봤던 숫자 배열들은 못 푼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발전이 없다. 됐죠? 자, 그래서 수열의 종류까지 보셨고, 이 다음 강의에서는 이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